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즐기실 영화는 Il Ferroviere, 이탈리아어인데요. 철도원이라는 뜻이고요.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는 The Railroad Man이고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이탈리아 영화고 러닝 타임은 116분 정도 되고 피에트로 제르미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이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분이 피에트로 제르미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지만 귀염둥이 애가 하나 나오죠. 얘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얘가 산드리노라는 에도아르도 네볼라라는 친구고 어머니 역으로 나오시는 분도 되게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넘겨보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다수의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여우주연상, 아까 그 어머니, 그리고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이탈리아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등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서민의 팍팍한 일상과 따뜻한 심성,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화해를 그린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주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우리 가족 생각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은 이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라는 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 네오리얼리즘을 향한 마지막 위대한 표현의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리얼리즘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영화를 보도록 하죠. 선생님, 줌으로 보신 것도 잘 보였나요? 네, 잘 보였어요. 좀 약간 느리긴 했지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중간중간에 좀 울기도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기 이제 우리 학생들께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줌에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든지 요약을 하든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한번. 예. 저는 되게 영화 전체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되게 불안정해 보였는데 그때 그 애기가 아빠한테 그걸 말하고 그 딸을 때리면서 엄청 그때 그 불안정이 되게 극대로 그때 너무 낮게 흘러가서 전체적으로 좀 슬펐어요. 비극이다. 이 작품은 비극이다. 아빠는 평화롭게 죽으신 것 같은 미소 짓고 있었다는데 끝에 결말은 괜찮았다. 그리고 되게 순탄전 되게 웃으시면서 방안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뭔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되게 웃으면서 오늘은 긍정적이니까 즐겨지면서 나오시고 생의 마지막을 성탄절이니까 함께 즐기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듯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또 친구. 가족 영화라고 해서 되게 밝고 재밌는 예. 이렇게도 처음에는 싸우고 난리치고 해서 이게 뭐가 가족이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같이 재결합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학생 가족은 안 싸우나 봐. 아빠한테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맞고 그렇게까지는 안 싸운다. 막장은 아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옆에 친구. 저는 영화를 보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예. 약간 영화가 되게 영화 같지가 않고 예. 되게 현실적인 사람 얘기 같아서 약간 굉장히 현실적이다. 우리 집을 보는 것 같다. 영화 같지가 않더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약간 이 영화에서는 약간 감정적인 아빠 가장이 이렇게 뭔가 약간 훈육 방식이 예. 약간 저희 집이랑은 달라서 다행이다. 아빠가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아서 우리 집은 다행이다. 그걸 깨달은 것도 되게 소중한 영화를 통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유복하게 생활하고 계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옆에 우리 끝에 앉은 남학생.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음. 뭔가 저희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예. 뭔가 가장의 무게? 가장의 무게. 네, 그런 것도 보였고 그냥 저희 가족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더 재밌게 봤어요. 이제 아빠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빠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셨다, 그죠? 나는 또 마르첼로의 감정이입해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잠시 보시고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네오리얼리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네오라는 건 이탈리 말로 네오니까 영어로는 new, 한국말로 새로운 리얼리즘이라는 건데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이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 뭐 영화적 각색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현실에 가깝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학생이 왜 영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리얼리즘적 기법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세트 촬영을 하기보다는 야외 촬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문 배우보다는 비전문 배우를 쓰거나 배우들에게 이렇게 과장된 연기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요. 딸내미는 좀 과장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영화적 기교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영상과 스토리를 전개한다. 허구적인 스토리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절망적 현실을 가감없이 다룬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루다 보면 그 현실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노동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제일 밑줄을 제가 안 읽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영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리아는 참전국이었고 2차 대전 패망국이고 그래서 이제 국토를 재건해야 되는 이제 절박한 심정에 있고 말하자면 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특히 노동자 계급들의 삶에서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가족 드라마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홈 드라마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적인 가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의 진솔한 모습. 여기 아까 우리 남학생이 가장 중심으로 봤다라는 게 아마 이 사람이 감독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따져보시면 누가 잘못했지?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잘못이지? 했을 때 딸도 이해가 되고 아빠도 당연히 우리 아빠랑은 다르지만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꼬맹이 완전 이해되고 완전 헤르메스 같이 전령사 역할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과 판단을 관객에게 맡기고 이것이 바로 네오리얼리즘의 가치 중립적인 화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홈드라마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서민의 가족의 한없이 무거운 삶이 거짓없이 투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도 노동자로서 권위적인 아버지, 인자한 어머니, 백수로 빈둥거리고 노름하는 아들, 혼전 임신, 바람도 핀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진 거죠.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귀염둥이 막내 이런 모습이 완전 도시 서민의 가족 구성이 가감없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후기 때문에 다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기차의 관점이죠. 왜 기차냐? 왜 기관사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보시면 기차라는 것이 가지는 역동적인 이미지가 이것이 활기찬 모습, 활기로운 운동을 의미하고 사회 재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차를 통해서 물류 같은 것들을 막 실어 나르고 전쟁 때는 뭐 국가를 위해서 참전도 하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재건하기 위해서 이 물류가 움직여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거죠. 이때의 기차라는 것은 이 사람 이제 기관사인데 기관사라는 것은 근대사회 건설의 주역이고 강건한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관사라는 것은 열차를 끌고 가는 리더잖아요. 뒤에 왜 사고 났을 때 보니까 뒤에 손님들 그렇게 막 많이 타고 있고 그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가정의 기관사가 또 이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기관사의 역할과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딱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가족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열차가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 사고라는 것이 근대 사회 및 근대 가족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30대 젊은 남자 얼굴 봤다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 그 30대 젊은 남자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관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죠?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배제가 되고, 이 배제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부심과 가장으로서의 권위 상실이 또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다시 열차를 몰잖아. 파업을 했는데도. 근데 그때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딸내미 때리고 아들한테 아들 반항하고 다 집 나가고 권위가 가장으로서 실추된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만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차를 몰아야겠다라는 것은 내가 과장으로서의 실추된 내 이미지를,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차를 보시면 초반부의 기차는 아주 활기롭고, 그런데 또 기차 안에 왜 친구랑 같이 놀고 왜 기관실이라고 하죠. 거기는 또 굉장히 안락한, 둘이 같이 농담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이미지. 그래서 마치 휴게소 같은 이미지가 있고, 내리면 또 아들내미 막내 뛰어와가지고 막 안기고, 그때 그래서 몰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관사 마르첼로 안드레아 아들이라고 해라.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중반부로 가면 열차의 운동의 어떤 시점 숏의 어떤 정서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약간 떨려요. 길을 보여주는 것도 화면이 조금 더 불안하게 흔들리고, 사고 난 이후에는 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딸의 유산 그리고 마르첼로의 가족 문제 등으로 해서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차의 어떤 움직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나게 되고, 이 사고는 운전 부주의냐 불가피한 어떤 사고냐라는 것과 이제 쟁점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이 처한 노동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 사고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노조에서는 지금 무엇이 시급하냐면 파업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급한 거예요. 노동자 개개인을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계 노조 합쳐가지고 파업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손들고 발언하니까 논점이 흐려졌다. 논점이 아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노동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서 노조비 밀렸다고 막 그러죠. 못 낼 형편이다가 아니라 낼 기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과연 이게 노조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노조냐? 이 당시 어떤 그 노조 문제, 뭐 회사 측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 문제에 대한 어떤 작가의 비판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열차는 움직이게 되고, 이것은 바로 안정과 낭만이 이제 정지됐다. 비극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너무 좋은 영화 봐서 너무 좋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또 연구소에 와서 같이 듣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학교로 달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저는 산드리노 네, 그 꼬마 주인공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좀 그 나오는 장면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엄마도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고, 또 아빠도 자신이 정말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라고 그 아들을 놓고, 정말 어린 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 또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정작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